있는 법률 전문 대학원 로스쿨 교수입니다. 특히 헌법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하는 대답이 법률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제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기 시작을 했고 제주도에서도 태극기 집회를 주도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태극기 집회는 여러분들한테 주도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4.3도 재작년 12월에 4.3 소위 특별법이죠. 그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인데 약칭해서 4.3 특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과거에 지사를 했던 했던 상관없이 또 정당 소속 관계없이 이 4.3의 진실을 규정하는 일에 사실은 제가 제일 뒤늦게 참여한 겁니다. 저작년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김영중 서장님이나 우리 문대탄 선배님들 또 이승학 선생님들 이미 아까 홍석표 교수님 어디 가셨는지 이런 분들이 10년 전서부터 4.3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실 도민연대를 만들 수가 있었고 책자를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4.3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국과 인권이 싸움입니다. 소위 그 건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을 하고 건국의 역사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세력들하고 그거를 접어두고 단지 인권이란 차원에서만 4.3을 보자고 하는 세력들하고 싸움입니다. 작년 4월 3일 제주 4.3 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 4.3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그랬어. 그때 저희들이 분노했던 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책무라는 것은 영토의 보존서부터 시작해서 헌법의 수호, 특히 국가의 계속성을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평양에 가서 자기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연연히 이어져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문재인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4.3에 관해서 단정적으로 역사적 진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저희들이 분노하고 그랬지만은 힘도 없고 동지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저희들은 4.3의 진실에 관한 책을 만들어내는 걸로 자족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과 인권이 싸움입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전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대체 제주도 4.3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씀하고 우리 그 진상보고서라든지 특별법 규정에 의한 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솔직하셨어요. 1998년 11월 23일 미국의 CNN과 인터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 기자가 물었거든요. 4.3에 관해서. 제주 4.3은 공산당들이 폭동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작년 1월에 저희들이 도민연대를 결성을 하면서 이것을 기자회견 때 인용을 했거든요. 저 광주에 있는 평화재단에서 당장 반박 보도자를 낸 거예요. 김대중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하고 들통이 나도 뻔뻔한 게 지금 세력들이거든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지만원 선생이라고 계세요. 제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지만원 선생한테 얘기를 해서 근거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신문이라든지 연합통신에 다 근거는 있지만은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라. 그랬더니 CNN에 인터뷰했던 내용 그대로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김대중 사이버 도서관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4.3은 공산당들이 폭동이었다. 그러나 4.3 특별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에 만들어진. 그때 국회의원 하셨죠? 그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책임이 좀 있으세요. 그 4.3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그러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이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및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4.3을 소요 사태라고 한 거예요. 소위 공산당들이 무력 폭동이라는 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만들어진 4.3 진상보고서에는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의한 제주도민들이 저항과 단선 단정에 반대하는 기치를 둔 남노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장폭동이라는 표현은 썼는데 그러나 이제 4.3이 발발로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소위 말하자면 공산주의식의 통일정부를 만드는데 이 남한이 걸기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기를 했다. 무적 을 썼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재작년에 지금 개정안 특별법에 보면은 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소위 1947년 3월 1일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과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의한 제주도민의 저항 그리고 1948년 4월 3일이 봉기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라든지 무장폭동이란 말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불법에 대한 저항과 봉기였다. 4.3까지도 봉기다.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군인과 경찰을 완전히 학살자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당들이 폭동이자 저는 거기다 더 붙여서 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생기고 5일 만에 1948년 11월 24일 날 소위 인민유격 때 제주도의 폭도들이요. 폭도의 2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11월 17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계엄령 36호로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주도의 반란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반란입니다. 선전포고를 했고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란군하고 정부군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러한 4.3의 특징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4.3 희생자가 심지어,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싫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추념사에서 약 3만 명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그 추정치. 대통령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희생들이 생겼지만은 대부분은 바로 이 전쟁 때 생긴 겁니다. 6.25 남침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다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요? 없죠. 여기도 조그마한 국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 공산당들이 일으킨 폭동이자 반란이라는 4.3의 성격 자체는 다 희석이 돼버리고 지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항쟁. 민중항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3 7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168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4.3을 인권에 의한 말하자면 국가공권력이 인권을 짓밟은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은 어쨌든 조은진 대표님께서 대한애국당이 명예를 걸고 통과를 안 시키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고. 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끝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중항쟁으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4.3 때 무고하게 희생당한 제주도 희생자들을 전부 공산주의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제주도민으로서 우리 자존심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4.3의 진실은 이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 친구들도 4.3의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있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기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있지만은 다 부정들 하고 있잖아요.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저들이 인정하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주도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4.3의 역사적인 의의를 본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4.3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남침 때 우리가 부산 낙동강을 제외하고 다 북한이 점령하지 않았었나요? 만약 제주도가 공산화되어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행히 무관 희생자들이 생겼지만은 4.3을 진압하고 또 정부가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살아서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지켜낸 게 사실은 제주도의 4.3이다. 그리고 4.3 때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그분들은요 사실은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분들이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4.3에 대한 그 성격이라든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저는 공무원을 시작했거든요. 1967년도부터 제주도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었는데 제주도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제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64년인가요? 그때 박정희 후보하고 윤보선 후보가 있었어요. 박정희 후보가 이겼는데 당선이 되셨는데 몇 표 차이로 당선이 되신 것 같습니까? 15만 6천 표 차이입니다. 1.5% 표 차이로 이기셨는데 그 당시 제주도의 유권자가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5만 명 되죠. 이분들이 88%가 투표를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준 표가 63.5%, 윤보선 후보한테 준 표가 20.2%. 그렇게 해서 55,400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6,000표인데 그 가운데 36%가 제주도민이 준 표입니다. 만약 그 표가 거꾸로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제주도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신 표의 36%를 주셨거든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제주도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화도 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게 4.3이 바로 그런 겁니다. 4.3은 제주도의 지역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진실에 기초해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4.3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광주 사태까지, 저는 광주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광주 사태까지 제일 앞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서 4.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동안 민중항쟁의 역사였다고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제일 앞자리가 4.3입니다. 그래서 이 4.3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외롭게 제주도에서 싸우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힘이 든든해집니다.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